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죠. 3일째 신문이 쌓여 있어요.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김정희 할머니는 이미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78. 혼자 사셨어요.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옆집 이야기예요. 저는 이순희. 올해 74입니다. 서울 노원구 낡은 아파트 5층에 삽니다. 혼자요. 정희 할머니 장례식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분 생각이 납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몇 명이나 왔을까요? 10명도 안 됐어요. 자식들은 바쁘다며 장례식만 치르고 후다닥 떠났습니다. 영정사진 속 정혜 할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던지요. 우리도 저렇게 가는 건가? 옆에 서 있던 김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저렇게 가는 걸까요? 혼자서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11월 초입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건너편 아파트를 봅니다. 수많은 창문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을까요?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된장찌개.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작아요. 예전엔 이 식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았는데 말이에요. 수저를 들다 문득 멈췄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박종민.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순이야, 미안해. 먼저 가서.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따라갈게요. 하지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기 있어요. 혼자서요. 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카카오톡 목록을 내려봅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언제였을까요? 큰딸 미경이가 보낸 게 보름 전이네요. 엄마 바빠서 못 가요. 건강 챙기세요. 짧은 문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둘째 아들 성수는요? 한 달 전에 전화 한 통 왔었죠. 엄마, 나 괜찮죠?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신없어요. 안부도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잘 지내고 있는지요? 응, 괜찮아. 엄마 걱정 마.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괜찮다고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3개, 국그릇, 밥그릇, 접시. 금방 끝났습니다. 예전엔 식구가 많아서 설거지만 30분씩 걸렸는데 말이에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어요. 아침 드라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싸우고 화해하는 이야기요. 보다가 끄고 싶었어요.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벽시계를 봅니다. 아직 9시예요. 하루가 참 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문득 1975년이 떠올랐어요. 그해 저는 25이었습니다. 종민이를 만난 해죠. 서울 종로 한복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종민이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환갑 한복을 맞추러 왔다고 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종민이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한복은 처음 맞춰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이 되십니다. 그럼 이 보라색 치마 저고리가 어떨까요? 고급스럽고 기품 있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추천해드렸어요. 종민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할게요. 아가씨가 고르시니 믿음이 갑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종민이가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한복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를 보러 온 거였죠.
몇 달 후에 고백을 받았습니다. 종로 뒷골목 작은 다방에서였어요. 순희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종민이가 좋았거든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에 결혼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종민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순이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대답했죠.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우리는 약속했어요. 평생 함께 하겠다고요. 신혼집은 성북동 작은 새방이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미경이가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된 거예요. 기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종민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 딸 참 예쁘다. 엄마 닮아서.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3년 후에 성수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종민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들을 안고 방방 뛰었죠. 순이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저도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해요. 애기 떨어뜨리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네 식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종민이는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택시를 몰았어요. 저도 애들 재우고 나서 옷수선 일을 했습니다. 바빴어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잠재우고 그게 하루였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990년대가 됐어요. 미경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성수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대화가 줄었어요. 미경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공부했고 성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미경아, 밥 먹자. 엄마 바빠요. 나중에 먹을게요. 성수야, 어디 가니? 친구 만나요. 저녁에 올게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아이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종민이와도 대화가 줄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빠서 집에 늦게 왔고 저는 지쳐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종민이가 말했어요. 순이야, 애들 다 크면 우리 여행 가자. 둘이서. 그래요. 그때 가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요. 언젠가요?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세월이 더 흘러 2000년대가 됐습니다. 미경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정규직이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기숙사 들어가. 미경이가 말했어요. 왜? 집에서 다니면 되잖아. 회사가 멀어서요. 그게 편해요. 저는 섭섭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아이도 다 컸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성수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엄마, 나 부산으로 가. 그래, 잘 다녀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는구나. 이제 정말 빈 둥지가 되는구나.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종민이와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 더 먹어요. 아니, 배불러.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2010년 종민이가 쓰러졌습니다. 간암이었어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종민이가 죽는다고요? 저보다 먼저 가신다고요? 종민이는 병실에 누워서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무슨 약속이요? 여행 가기로 했잖아. 둘이서.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괜찮아요. 나중에 가요. 당신 나으면 꼭 가요. 그래, 나으면. 하지만 종민이는 낫지 못했어요. 6개월 후 종민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였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사랑해. 평생 고마웠어. 나도 사랑해요. 당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종민이는 눈을 감았고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경이와 성수가 왔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는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요.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살 수 있어.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잖니. 그래도 정말 괜찮아. 엄마 걱정 마. 저는 아이들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로웠으면서요. 무서웠으면서요. 왜 혼자 있겠다고 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패 끼치기 싫었어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저를 혼자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지금 2024년 11월입니다. 저는 74이에요. 혼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잡니다. 그게 하루예요. 가끔 미경이가 전화해요. 한 달에 한 번쯤요.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바빠서 못 가요.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항상 그 대화예요. 짧고 건조합니다. 성수는 더 뜸해요. 2~3달에 한 번 연락 올까 말까 합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래, 알았어. 명절에 갈게요. 하지만 명절에도 잘 안 와요. 바쁘다고, 애들 아프다고 핑계는 많습니다. 저도 똑같이 핑계를 대왔으니까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나중에 하자고. 그렇게 미뤄왔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혼자서요. 벽시계를 봅니다. 10시예요. 하루가 아직도 이렇게 남았네요. 슬리퍼를 끌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엄마 손을 잡은 아이, 팔짱을 낀 연인,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젊은이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어요. 저만 혼자입니다. 문득 정혜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3일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요. 돌아가신 지 3일이나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거요. 저도 그렇게 될까요? 어느 날 이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요? 며칠이나 지나야 발견될까요? 무서웠어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경이한테 전화할까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번호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그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국 전화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고독사 증가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올해 혼자 사망한 노인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음에도 연락이 끊긴 경우가.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얼마 없네요. 김치, 된장, 계란. 그게 전부예요.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에요. 수저를 들다 말고 멈췄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엔 이 식탁이 시끌벅적했어요. 미경이가 투덜대고 성수가 웃고 종민이가 농담하고 저도 웃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났어요. 왜일까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누가 들을까 봐요. 하지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집엔 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오후가 되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저녁이었어요. 어둑어둑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혼자 있으니 어둠이 무서웠거든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은 반찬으로요. 또 혼자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놨습니다. 소리라도 들려야 덜 외로웠거든요. 밥을 먹다 문득 창밖을 봤어요.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밥을 퍼주고 있었고요. 아빠가 뭔가 말하니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부러웠어요. 저도 저랬는데요. 예전엔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3개. 금방 끝났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겨우 7시예요. 잠들기엔 너무 이르고 할 일도 없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봤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보이네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이요. 마지막 메시지가 1달 전이네요. 성수가 보낸 거예요. 다들 잘 지내죠? 미경이 답장했어요. 응, 바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채팅방을 나가려다 멈췄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쓰고 싶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썼습니다. 엄마 외로워. 쓰고 나서 지워버렸어요.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또 그 자존심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10시가 됐어요.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요즘 매일 그래요. 밤이면 잠이 안 와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종민이 얼굴이 보였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요.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늙어서도 함께 있자. 종민이가 말했었어요. 신혼 때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종민이는 먼저 갔어요. 저를 혼자 남겨두고요. 미경이 어릴 때 모습도 떠올랐어요. 초등학생 때였나요?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모습이요. 엄마, 나 엄마랑 평생 살 거야. 미경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평생 같이 살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떠났어요. 자기 인생을 살러요. 성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생 때 말했었죠.
엄마, 나 크면 엄마 모시고 살 거야. 그래, 고마워. 하지만 성수도 떠났습니다. 멀리요. 약속들이요.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요. 눈물이 또 났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을 텐데도요. 한참을 울고 나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혼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또 혼자요. 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을 봤어요. 문득 용기가 났습니다.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미경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쁜 것 같았어요. 미경아,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전화 안 하니까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 그래. 미안해. 네,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바쁘다고요. 나중에 하겠다고요. 그 나중에는 오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문득 정혜 할머니가 또 떠올랐어요. 혼자 돌아가신 그분이요. 저도 그렇게 될까요? 언젠가요? 이 빈집에서 혼자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이틀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 가는 날이에요. 한 달에 2번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는 나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을 순 없었어요. 우산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서 문이 열렸는데 같은 동사는 박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어머, 순희 씨. 복지관 가요? 네, 할머니도요? 그럼요. 집에만 있으면 미쳐요. 박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76이세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산대요. 요즘 애들한테 연락 받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안부 정도만요. 바쁘다니 뭐라고 하겠어요. 박 할머니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렇죠, 뭐. 우리 세대가 그래요. 자식 위에 평생 살다가 늙으면 혼자 남는 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지관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에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박 할머니와 말없이 걸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2층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혼자 온 할머니들이에요. 할아버지는 몇 분 안 보였습니다. 순희 씨 왔어요?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72이세요. 이곳에서 자주 만나는 분이에요. 네, 할머니. 날씨가 안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집에 있기 더 우울해요. 김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산대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노래 교실이었습니다. 옛날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예요. 강사가 앞에서 말했어요. 오늘은 봄날은 간다를 불러볼게요. 다들 아시죠?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아는 노래였습니다. 반주가 나왔어요. 할머니들이 하나둘 따라 불렀습니다.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저도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옛날 노래인데요. 옆을 보니 김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눈물을 닦으시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할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다들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봄날처럼 지나가 버린 우리 인생을 생각하며요. 노래가 끝나고 다들 눈물을 닦았어요. 강사가 밝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이번엔 그 옛날에를 불러볼까요? 또 옛날 노래였어요. 우리는 또 불렀습니다. 또 울었고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있었어요. 커피와 빵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희 씨는 애들 얼마나 자주 봐요? 김할머니가 물었어요.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올까 말까 해요. 우리 딸도 그래요. 미국에 사니까 시차도 있고 바쁘다고 하고. 박할머니가 거들었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김할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어요. 그래도요. 우린 바빠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요즘 애들은 박할머니가 말끝을 흐렸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바빠도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힘들어도 참았고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다르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먼저예요. 부모는 나중이고요. 며칠 전에 정혜 씨 장례식 갔다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 그분. 혼자 돌아가셨다며요? 김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3일 동안 아무도 몰랐대요. 세상에. 자식들은요?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런데 몇 년째 연락이 끊겼었대요. 다들 침묵했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박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두려움을 안고요. 그래도 우리 서로 있잖아요. 김할머니가 밝게 말하려 애썼어요. 맞아요. 우리라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박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혈육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다과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다시 정막이 감쌌어요. 불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네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온 거였어요. 어르신, 다음 주 화요일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복지관으로 오세요. 건강검진이요. 가야겠죠. 혼자 사니까 건강은 챙겨야 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검진실에 할머니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다들 혼자 오셨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진찰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많이 높아요?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처방전 드릴게요. 네. 혈압약이요. 이제 약을 먹어야 하는구나. 늙었다는 증거였어요. 검진이 끝나고 결과를 받았어요. 혈압 외에도 혈당도 높다고 했습니다. 당뇨 전 단계래요. 식습관 관리 잘하셔야 해요. 운동도 하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사니까 식습관이 엉망이긴 했죠. 대충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처방전을 봤어요. 약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국에 가야겠어요.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가 약을 지어줬어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약을 받아서 집으로 왔어요. 식탁 위에 약봉지를 올려놨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먹어야 해요. 저녁을 먹고 약을 먹었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삼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축 처진 어깨.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문득 젊었을 때 생각이 났어요. 25살 종민이를 만났을 때요. 그때는 예뻤어요. 피부도 좋고 머리도 까맣고 웃음도 많았죠. 지금은요? 웃는 일도 없고 거울 보기도 싫고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또 고독사 이야기예요.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 이야기더라고요.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함께 사는 집이요. 드라마 속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들고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 울었어요. 저런 건 드라마에만 있는 거예요. 현실은 다르죠. 채널을 끄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예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봤습니다. 새 메시지가 하나 있네요. 성수였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너는? 보내고 나서 기다렸어요. 답장이 올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성수가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읽고도 답장을 안 한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경상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저. 넷이서 작은 초가집에 살았어요. 여름엔 마당에서 수박을 먹고 겨울엔 아궁이 앞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었죠.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항상 누군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병이었어요. 약값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죠. 어머니는 홀로 우리를 키우셨어요. 품팔이를 하며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졌지만 불평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오빠는 20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주었죠. 저는 25에 서울로 왔어요. 한복집에서 일하게 됐고 종민이를 만났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고향 생각을 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자주 못 갔어요. 바빠서요.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어머니는 혼자 시골에 계셨어요. 오빠도 서울에 있었고 저도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995년이었습니다. 81살이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낡은 옷가지들, 낡은 이불, 그리고 일기장 한 권이요.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어머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쓰신 글씨요. 오늘도 순이가 전화하지 않았다. 바쁜가 보다. 건강하게만 살아라.
오빠가 한 달 만에 전화했다.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웠다. 그래도 외롭다. 혼자 밥을 먹었다. 순이가 해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오늘은 추석이다. 애들이 못 온다고 했다. 바쁘다고. 이해한다. 그래도 보고 싶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저는 울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자식들을 그리워하셨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바빠서요. 정신없어서요. 어머니의 외로움을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와 똑같은 처지가 됐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자식들 목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은지, 이제야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게 됐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베개가 흠뻑 젖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왔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순이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았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못났어요.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알아. 너도 힘들었던 거.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너도 쉬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꿈에서 깨어났어요. 아침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말라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비가 그쳤네요. 하늘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문득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미경이한테요. 핸드폰을 들고 미경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신호 끝에 음성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남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미경이야. 아까 전화했었어? 응. 무슨 일 있어? 평소에 전화 안 하시잖아.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아니, 의아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혹시 어디 아파? 아니야. 건강해. 그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경이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하는 거였죠.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딸 목소리 듣고 싶었어.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야.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응, 알았어. 바쁠 텐데 미안해. 아니야. 저녁에 전화할게. 끊을게, 엄마. 그래. 뚝. 전화가 끊겼어요. 또 짧은 통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드는 하루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혼자일까요? 그 답을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미경이가 전화한다고 했죠.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전화가 올까 봐요. 6시가 됐어요. 전화가 없었습니다. 7시가 됐어요. 여전히 없었어요. 8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체념했어요. 안 오겠구나. 바빠서 잊었겠지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말이. 혼자 먹는 저녁이에요. 수저를 들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미경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경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미경아. 엄마, 오늘 아침에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 그래? 응. 외로워 보였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뭐? 집에 갈게. 토요일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경이가 온다고요? 바쁘지 않아? 바빠도 가야지. 엄마 보러.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응. 왜? 싫어? 아니야. 좋아. 너무 좋아. 그럼 토요일에 봐. 점심때쯤 갈게. 그래. 알았어. 엄마 밥 먹어. 약 먹는 거 잊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 아까 복지관에서 전화 왔었어. 엄마 건강검진 결과 받으러 오라고. 내가 대신 받았어. 미경이가 복지관에 전화했었구나. 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자주 못 가서.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 그래도 앞으론 자주 갈게.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응. 약속할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엄마, 토요일에 뭐 해드릴까?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좋아. 내가 오는 게 제일 좋아. 알았어. 그럼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갈게. 그래. 기다릴게. 응. 밥 먹어, 엄마. 끊을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미경이가 온대요. 토요일에요. 갈비찜을 해온대요.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밥맛이 났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오늘은 쓴맛이 덜한 것 같았어요. 거실로 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이가 올 텐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방을 둘러봤어요. 깨끗해졌네요. 미경이가 왔을 때 놀라겠어요. 문득 냉장고 생각이 났습니다. 반찬이 없었어요. 내일 시장에 가야겠어요. 미경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야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이번엔 가족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종민이도 있고 젊었을 때 미경이와 성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옛날처럼요. 엄마 맛있어요. 미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더 주세요. 성수가 그릇을 내밀었어요. 순이야 고마워. 잘 먹었어. 종민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 갔어요. 미역, 두부, 버섯, 깻잎. 미경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가득 찬 냉장고를 보니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성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성수야. 성수야. 누나한테 들었어. 엄마 요즘 많이 외로우시다며?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도 이번 달 말에 갈게. 아이들이랑 같이. 정말? 응.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 손주들이요. 얼마 만에 보는 걸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마워, 성수야. 엄마가 왜 고마워? 내가 미안하지. 자주 못 가서. 괜찮아. 바쁜 거 알아. 앞으론 자주 갈게. 약속할게. 미경이도 성수도 둘 다 약속해줬어요. 자주 오겠다고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늦었어도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렜어요. 미경이가 오는 날이에요. 몇 번이나 시계를 봤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밝았거든요. 12시가 되었어요. 미경이가 점심때 온다고 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미경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경아.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오랜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미경이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 내가 갈비찜 해올게. 냄비째 가져왔어. 고마워. 미경이가 갈비찜을 꺼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냄새가 좋았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나물, 김치, 된장찌개. 푸짐한 상이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엄마, 드세요. 그래. 너도 먹어. 미경이가 밥을 떠서 제게 주었어요. 저도 반찬을 집어서 미경이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복지관 다니고 텔레비전 보고 그래. 외롭지 않아? 외롭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자주 못 와서.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니까. 바빠도 와야 하는 건데. 나 너무 못난 딸이지? 미경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야. 넌 좋은 딸이야. 엄마가 더 못났지. 널 잘 안 챙겨줬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평생 우릴 위해 사셨잖아. 그래도 미안한 게 많아. 내가 대학 입학식 갈 때 못 갔던 것도 그렇고, 힘들 때 옆에 없었던 것도 그렇고. 엄마, 미경아, 엄마가 너무 자존심만 세웠어. 힘든 티도 안 내고, 외로운 티도 안 내고. 그게 엄마 잘못이야.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엄마. 내가 몰랐던 거야.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이제는 알아줘서 고마워.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앞으론 자주 올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엄마,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어때? 너희 집으로? 응. 같이 살자. 혼자 계시면 위험해.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잘 살 수 있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는 짐이 아니야. 가족이지. 하지만 엄마 생각해봐.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미경이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미경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미경이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닦았습니다. 엄마와 딸이 나란히 서서요. 엄마, 아까 복지관에서 받은 검진 결과 봤어. 약 잘 챙겨 먹어야 해. 먹고 있어. 걱정 마. 매일 먹어야 해. 안 그러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운동도 해야 해. 매일 30분씩이라도 걸어. 응. 미경이가 엄마처럼 잔소리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하는 일들. 미경이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복지관 이야기, 할머니들 이야기, 정의 할머니 일까지도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겠어.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엄마는 안 그래. 우리가 있잖아. 나랑 성수랑. 그래. 너희가 있구나. 시간이 빨리 갔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야 해. 벌써? 응.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아쉬웠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미경이를 봤습니다. 미경아. 응?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나도 좋았어,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도 건강 챙기고, 약 먹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미경이가 저를 안았어요.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해, 엄마.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요? 나도 사랑해, 미경아. 미경이가 떠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 미경이가 두고 간 게 보였어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펼쳐봤어요. 미경이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맨날 바쁘다고 핑계대서 미안해요. 앞으론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마이너스 미경이가.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딸이 다시 올 거니까요. 아들도 올 거니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지 않았나 봐요.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미경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경아, 오늘 고마웠어. 엄마도 너 많이 사랑해. 다음 주에 보자. 보내고 나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약 꼭 먹어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오늘은 쓰지 않았습니다. 물과 함께 잘 넘어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밝았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잠이 잘 올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미경이와 함께 밥 먹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그 순간이요. 혼자 사는 건 외로워요.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혼자라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요. 누군가 저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찾아와 준다면요. 미경이가 올 거예요. 다음 주에요. 성수도 올 거고요. 그때까지 잘 지내야 해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요.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오늘도 살아갈 거예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미경이가 올 테니까요. 그게 저를 지탱해주는 이유였습니다. 살아갈 이유였어요.